이번에는 데이 14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수 배열 어레이와 정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정수 n과 가장 가까운 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달라고 하네요. 가장 가까운 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숫자가 3, 10, 28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숫자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3이 여기 있으면 3, 4, 5, 6, 7, 8, 9, 10, 10은 요쯤에 있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은 이쪽에 있고 28은 훨씬 더 길게 28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어디랑 더 가까운 거냐면 20이랑 10이랑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10 차이가 나는 거죠. 20 빼기 10을 한 거. 그리고 여기서는 8 차이가 나는 거죠. 20 빼기 28을 하면 마이너스 8이고 10인데 여기서 뭐 부호는 상관이 없이 그 차이 나는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구하면 10, 절대값을 구하면 8. 그리고 3이랑 숫자 비교하면 얘는 20 빼기 3이니까 차이가 17.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건 8. 얘가 제일 가까운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숫자와 모든 나머지 숫자들을 뺀 것에 절대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온 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값 구하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응용을 하면 되는 거죠. 배열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 반복문을 돌고 원소를 하나 꺼내봅시다. 자, 하나 꺼냈고요.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원소랑 기준이 되는 n을 뺀 거에 절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 값을 구하면 아이템에다가 숫자를 빼고 순서는 상관없는데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숫자 빼기 아이템을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죠. 절대값을 구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가장 작은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최소값은 일단 엄청 큰 숫자를 하나 넣어주고 최소값을 구해야 하니까요. 자, 만약에 지금 제일 작은 절대값보다 새로 구한 절대값이 더 작으면 이제 새로운 절대값이 제일 작은 절대값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작은 절대값이 됐을 때 그 아이템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지금까지 구한 거의 정답은 answer가 된다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수가 여러 개일 경우가 있는데 그땐 더 작은 숫자를 리턴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걸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이럴 때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수식을 보면은 같을 때는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같을 때는. 그래서 진짜로 얘가 더 작을 때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문을 도는 순서를 무조건 작은 수가 먼저 들어와서 먼저 최소값을 차지하도록 하면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두 번째로 같은 경우가 생겼다는 거는 무조건 첫 번째 구했던 최소값보다는 크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지금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열은 10, 12가 들어와 있는데 n이 11인 거예요. 자, 이러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10 처음에 11 빼기 10 해서 거리 1 나왔을 텐데 그래서 답이 1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음에 11 빼기 12를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어서 절대값 1이 되는 거죠. 얘도 거리가 똑같은데 이미 10일 때 정답이라고 10일 때 거리가 1이어서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열이 12, 10 이런 순서로 들어왔으면 11 빼기 12는 마이너스 1은 1 이거 먼저 하겠죠. 그래서 답이 12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코드를 보면요. 따로 요 처리를 안 해줬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무조건 작은 수가 앞에 오게 하면 이런 거 신경 안 써줘도 되겠죠. 저희가 짠 로직으로 다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배열을 정렬 한번 해줍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고 밑에서 쓴 어레이는 꺼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제출해보면 통과했고 통과했습니다. 이런 뭔가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배열을 정렬해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물론 효율성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푸는 데는, 빠르게 푸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369 게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69 게임을 하는데 369의 개수만큼 박수를 친대요. 자, 이건 그냥 돌면서 369 몇 개 있는지 세면 되는 거죠. 얘는 3이 하나 있으니까 답이 1이고 얘는 9, 3 이렇게 있으니까 박수 2번 치는 거. 자, 요 오더를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문자로 바꿔줍시다. 원래 어떤 타입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문자 타입으로 바꿔주고 얘를 폼으로 도는 겁니다. 하나씩 꺼내봐야 되니까요. 자, 꺼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가 3, 6, 9 중에 하나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3인가 6인가 9인가 셋 중에 하나라면 답을 하나 세워주면 되죠. 세워준다는 건 answer 값을 1 증가시켜주면 되죠. 통과했고 네, 통과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다음은 암호 해독 문제.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데 사이퍼를 주고받습니다. 그 안에서 코드의 배수 번째 글자만 진짜 암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을 때 4의 배수만큼만 해독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 1, 2, 3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A 건지고 하나, 둘, 셋, T 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택이 나오라고 하는 거네요. 얘도 역시 폼은 쭉 돌면서 4의 배수일 때만 구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사이퍼 문자를 하나씩 돌면서 하나 꺼내고 자, 여기 있는 거를 코드 개수만큼 뛰어넘으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포문을 돌 때 지금 이건 모든 글자를 다 도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if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좀 포문을 응용한다는 느낌으로 이 포문의 조건을 조작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보면 코드가 4일 때는 처음 시작 인덱스가 얼마여야 되나요? 네 번째 거 꺼내려면 3이어야 되죠. 그래서 코드가 4가 들어왔으면 여기 3이 들어와야 되니까 코드 빼기 1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쓸 때는 여기 배열의 인덱스가 혹시 코드가 0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에러가 나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보면 코드는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처음에 4 빼기 1, 3을 넣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커지면 되나요? 코드 길이만큼 커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이템을 구했으면 answer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통과했고 통과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한 문자를 리턴하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 이거는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예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ASCII 코드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문자는 사람 눈에는 문자지 컴퓨터는 숫자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각각 문자에 대한 고유한 숫자 값이 있는데 요거를 그 숫자로 변환해서 그게 어느 값 이상 이하면 대문자고 아니면 소문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SCII 코드 값을 보면은 소문자가 숫자가 크냐 대문자가 숫자가 크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65일 거고 이게 97일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연산이 가능해져요. 문자를 비교한다는 건 이렇게 소문자 A가
대문자 A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소문자를 판별할 방법은 그 ASCII 코드 값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크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ASCII 값에 기반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라는 조건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어떤 문자가 소문자 A보다 작으면 얘는 대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문자 대문자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얘 문자를 반복문 쭉 돌면서 이 조건에 따라서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는 거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하나 꺼냈고요. 자,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대문자라면 지금 꺼낸 이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문자열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그 소문자로 바꾼 걸 앤서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대문자로 바꿔주면 정답을 잘 구할 겁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내가 필요한 기능이 이렇게 생기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필요했던 기능은 이 소문자 대문자 판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자 판별할 때는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좀 쉽게 이렇게 하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실제 숫자 값이 크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대문자면 소문자로 바꿔서 넣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바꾸는 거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to lowercase라는 걸로 소문자로 바꿀 수 있고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to uppercase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